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 7시 36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뉴스 테마 호재 올려놓고요,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 올려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 지난 금요일 날에도 갭 하락으로 지난 목요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2542포인트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0.5%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거의 1.9% 이상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나스닥 지수 급락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같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부분 종목도 하락했고 그동안 잘 버텨줬던 이 바이오까지도 급락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매도세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요. 지금 8조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시 주변 자금 상황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49조, 50조로 이게 70조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증시 주화금, 고객 예탁금 또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이런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단기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향방을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또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6만전자도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또한 여하치 뚝 떨어지고 외국인 보유 수량까지 엄청나게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데요. 중국 증시 또한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금요일 맞이해가지고 전체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미국 대선 이후에 또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아주 암흑에 쌓여 있는 우리 증시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거의 없고요. 뉴스테마 호재에도 지금 올라올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금주 한 주 동안은 운명의 한 주입니다. 대선에 이 큰 빅 이벤트가 있고 또 연준에 이런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선과 연준 두 빅 이벤트를 갖고 있는 이번 한 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형 이벤트 대선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 양상 또 경제 부분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촉즉발 상황인데요. 11월 5일 대선이 치러지고 나고 예측 불허의 대선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지에서 지금 마지막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보시면 마리아나 관련주, 대마, 그리고 메디케어, 낙태, 신재생에너지 이 4개 부분이 전부 해리스 우세에 또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다소 지금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1에서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의 초박빙 대결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아침 뉴스 상황을 볼 때 지금 해리스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대선에 대해서 아주 단단한 채비를 하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또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트럼프 승리를 예측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점쳐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리스 또한 만만치 않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가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뭐 이랬다 그러면 변동성은 더욱 증폭될 거고요. 동시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트럼프 2기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주 기세를 보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FED 연준의 대형 이벤트도 예정이 되고 있는데, 대선 다음 날 FOMC에 또 이런 그 결과가 이틀 후에 발표됩니다. 11월 회의에서 0.25%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대선 직후인 만큼 이런 변동성이 증폭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연준의 또 독립성에 침해가 되는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 기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지금 연준과 관련된 이런 이슈도 가장 큰 빅 이벤트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대선 그리고 연준의 이런 그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소식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민 경제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이민 경제와 맞서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라든가 메디케어, 낙태, 신재생에너지에 조금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 복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비전이 없고 해법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주 지금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자신감에 차 있고 또 불법 이민도 이 승리의 카드로 지금 내밀고 있는데요. 해리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초접전 양상 지금 해리스가 승리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또 제2의 불복 사태까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방산주는 오늘도 또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북한군이 이런 60mm 박격포하고 야간 투시경을 무장해가지고 지금 7,000명이 직결했다는 러시아에 파병된 이런 북한군 7,000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가지고 무장까지 지금 마쳤다 그러는데요. 지금 확실하게 북한과 교전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개입될 수도 있고 나토도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이런 공격용 무기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당국 같은 경우는 연일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군 동향을 우리나라로 보내고 있으면서 서방 지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여기에 중동 전쟁이 실패로 끝난 외교전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란 위협이 커지고 또 미국의 전력 폭격기까지 급파하면서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동이 완전히 살 얼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제 정세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미국의 대선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 가능성이라든가 다시 커지는 중동의 이 전쟁까지 아직까지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또 아까 보신 북한의 파병과 중동 사태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일 단조 같은 이런 그 방산 관련주들도 같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구리, 전선, 비철금속, 철강, 그리고 중국 기업들,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 부양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입니다. 10조 위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마지막 변수가 전인대 상무위가 4일에서 5일까지 열립니다. 한 달여간 지속되는 부양책이 여기서 마무리될지 재정 지출 규모가 결정될 듯한데요. 10조 위안 투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헬리콥터 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이러한 그 연간 5%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이 지금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침체 속에 수요가 부진한 또 여러 가지 금리 인하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게 나오고 10조 위안의 이런 부양책까지 나오면서 지금 최종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또 나온 뉴스 중에는요, 도심 항공교통이라든가 드론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그러니까 광저우에 지금 드론 택시가 또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된 이런 그 교통혁명에 예고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드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방산주와 또 맞물리기도 하고 또 올해 연말쯤에 광저우라고 하는 광주에서 또 동관이라든가 선정 같은 이런 그 지역을 연결하는 드론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또 상용 비행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면은 이런 드론 택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과 또 맞물려 가지고 이런 드론 택시가 앞으로 몇 분 안에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중국이 아주 발빠르게 도심 이동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 명소까지 이런 그 드론과 또 도심 항공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된 K방산 지금 빅4 실적이 완전히 엄청나게 합산 이익이 엄청납니다. 대규모 수출에 성공했고요. 또 수주 잔고까지 지금 넉넉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 K방산이 몸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전부 높고요. 여기다가 폴란드 실적까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K9 자주포 이와 같은 그 다연장 로켓 천무 이런 것들이 지금 폴란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계약들이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 로템이라든가 한국 항공 카이 우주산업 같은 이런 K방산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나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간편결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게 주유소에 지금 은행들이 페이를 만들기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이 조금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정유업계 최초로 선불 충전 기능을 도입한 이런 간편결제 시스템들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유사 최초로 선불 충전 돈이 페이가 충전되는 이런 그 간편결제 시장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번째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는 이번 금요일 8일부터 우리나라 15일간 관광 비자 면제입니다. 무비자로 중국을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중국 시장에 이런 그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런 중국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 모아 데이터, 나무기술 같은 이런 GPU와 관련된 이 25조 시장을 잡아라라는 이런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된 또 GPU 관련 이런 수요들이 지금 AI 열풍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런 그 그래픽 처리와 관련된 25조 시장, 앞으로 시장 점유율에 경쟁이 붙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 움직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또 간편결제, K방산, 그리고 드론,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과 중국의 또 경기 부양, 그리고 구리, 전선업계, 비철금속까지, 그리고 또 방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북한군의 박격포하고 야간 투시경까지 같이 올라온 이런 부분, 그리고 이란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력 폭격기까지 급파된 중동, 여기다가 해리스와 또 트럼프의 대선, 마리아나, 대마초, 그리고 메디케어, 낙태, 또 신재생에너지까지 같이 오늘 7개의 뉴스 테마 호재로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서 또 성공투자 기원 드리는 11월 4일 월요일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